우리가 언제가 좋았어요? 저랑 헤어지면서 이거 어마어마하게 많이 한다 그랬죠? 저는 이 처음이 좋았다는 얘기만 하면은 가슴이 뛰어요. 얼마나 좋았을까? 우리가 진짜 가야 될 곳은 얼마나 좋은 곳일까? 그죠? 범주에서 가시덤불과 엉겅퀴 안 하고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쓸어버린 이 얘기하는 겁니다. 노아호 전기 얘기했잖아요. 지층이 만들어지고 화석이 매몰되고 코로 숨을 쉬는 육지의 동물들이 다 죽는, 하나님이 죽이기로 작정했던 그 사건 얘기를 계속하는 겁니다. 근데 8명이 어디에 탔어요? 방주에 탄 겁니다. 하나님이 살리기로 작정했던 그곳, 거기 탔던 자만 사는 거예요. 유일한 곳. 방주에서 나왔을 때 추위와 더위가 시작했고 그들에게 땅에 충만하라 그랬는데 그들의 후손들이 또 흩어지면서 어떻게 했어요? 아니, 바벨탑을 쌓으면서 거꾸로 얘기했어요. 흩어지지 말자. 근데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게 하셔가지고 강제로 트신 겁니다. 저는 아까 이 얘기를 수도 없이 하는데, 저는 이 얘기를 수도 없이 할 때마다 너무 기뻐요. 그리고 저한테 전율이 와요. 이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게. 근데 흩어지면서 어떻게 한 거예요? 잊어버린 겁니다. 처음이 좋았는지, 내가 그분의 형상인지 다 잊어버렸는데, 이스라엘 때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맡기고 그 말씀 그대로 누가 오셨냐면 아들 하나님이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에 대한 기준은 딱 하나예요. 창조자가 바로 나의 누구다? 구원자다. 아들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정말 그분이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의 구원자로서 대속 제물이 되신 거예요. 대속 제물이 돼서 구원자가 되신 거예요. 그분이 부활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구원은 딱 하나밖에 없는데 바로 아들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누구한테 맡겼다? 누구한테요? 아들한테 맡긴 겁니다. 예수님. 이 말씀이 전파돼서 우리 손에 성경이 온 겁니다. 처음 좋았던 거 그곳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자, 우리 노아 홍수 일지 어제 나누었죠. 노아가 600살 되던 해 2월 17일 날 홍수가 시작합니다. 근데 노아는 일주일 먼저 방주 안에 들어가요. 얼마 먼저요? 자, 이 일주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 계속 나옵니다. 앞으로 나와요. 그리고 40일이 지난 다음에 즉 3월 26일경에 홍수는 그칩니다. 비는 그치는 거죠. 그리고 창일했던 물이 감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떠다니던 방주가 어디 걸리죠? 아라랏산에 덜커덕 걸립니다. 그리고 물이 계속 감해요. 그리고 10월 1일 됐을 때 다른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물이 계속 감했겠죠. 40일이 지난 다음에, 그러니까 11월 10일경이겠죠. 이때 노아가 특별한 일을 하는데 까마귀 한 마리하고 비둘기 3마리를 일주일 간격으로 날려요. 여러분, 까마귀하고 비둘기 날려보냈을 때는 하나 아셔야 돼요. 방주가 물에 떠 있을 때가 아니에요. 맞죠? 자, 근데 대부분의 그림 보면, 영화를 보면 방주가 물에 떠 있었을 때 까마귀 비둘기 내보낸 거로 나와. 이건 다 틀린 거예요. 벌써 방주가 아라산에 걸리고 벌써 100일이 넘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그러니까 노아가 까마귀하고 비둘기를 내보낸 이유가 뭘까요? 물이 감했나 알려고요? 그것도 궁금했죠. 근데 진짜는 뭐예요? 물이 얼마나 말랐고 내가 이제 나갈 때가 얼마나 됐을까가 궁금했겠죠. 근데 까마귀를 보냈는데 까마귀는 어떻게 됐죠? 돌아오지. 여러분, 돌아오지 않은 건 실패가 아니에요. 이 성공이에요. 까마귀가 오는 게 목적이 아니니까. 까마귀가 살만하네. 그죠? 근데 일주일 후에 또 비둘기 날렸더니 비둘기는 어떻게 했어요? 돌아왔죠? 비둘기 살만하지 않네. 왜냐하면 비둘기는 마른 땅에서 마른 곡식밖에 안 먹습니다. 까마귀는 축축해도 괜찮거든요. 아직 완전히 안 됐구나. 또 일주일 지난 다음에 비둘기 보냈더니 어떻게 했어요? 이번엔 돌아왔는데 그냥 온 게 아니라 뭐예요? 감람나무 새잎싹, 새싹을 얘기하는 겁니다. 새싹이 돋았네. 또 일주일 있다 보냈더니 비둘기가 어떻게 됐어요? 안 돌아왔어요. 여러분, 돌아오는 게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비둘기가 살만하구나. 이때가 언제가 되냐면 12월 2일경이 됩니다. 그리고 1월 1일이 됐을 때 방주 뚜껑을 제치고 밖을 쳐다봐요. 많이 말랐겠죠? 새싹 돋았겠죠? 그래도 안 나가요. 왜? 하나님이 침묵하셨기 때문에. 2월 27일 날 하나님께서 방주에서 나오라 하는 명령과 함께 누가 문을 열어요? 그 믿음으로 노아가 심판 이후에 땅에 이제 첫 발을 내딛는 겁니다. 그래서 물이 감하고 말랐을 때, 이때를 우리가
노아홍수 후기라 그러는데 이걸 우리가 다루는 겁니다. 전기에 비해서 후기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여기 나온 것처럼. 자, 우리 이제 노아홍수를 전체 그림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노아홍수 시작할 때 기품의 샘들이 터지는 장면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물이 점점 불어올라가지고 지층이 만들어지고 화석이 매몰되고 그랬겠죠? 자, 요 그림 모임이 바로 뭐냐면 노아홍수 전기의 맨 뭐예요? 끝이에요. 맞습니까? 자, 근데 여러분, 이 물이 물러갈 데가 없는데, 이 물러갈 데가 없는데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물이 땅에서부터 물러갔다 그랬어요. 지구 전체가 물로 덮였는데 물이 물러갈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어느 한쪽은 낮아지고 상대적으로 어느 한쪽은 높아진 거죠. 맞아요? 여러분, 지금의 어디가 낮아졌을까요? 바다가 낮아진 겁니다. 바다 쪽으로 물들이 쓸려 내려가는 겁니다. 이때 격변도 대단했겠죠. 자, 이때 물 전체 덮었던 물의 깊이가 얼마라고요? 어제 얘기했죠. 2.6km. 이 물이 바다 쪽으로 쓸려갈 때 이 격변도 어마어마한 겁니다. 기존에 만들어진 지층들, 아직 단단해지지 않은 지층들을 막 깨고 나갔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제 머릿속에 이제 그걸 그리는 거니까 그때 이것도 하나의 뭐예요? 어마어마한 흙들과 물이 같이 바다 쪽으로 이동하는 이 사건입니다. 자, 이걸 머릿속에 그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에 뭘 만들었냐 하면 산하고 골짜기, 강들을 남겨놨겠죠. 맞습니까? 자,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한번 손으로 한번 산을 그려보겠습니다. 복잡하니까 한 봉우리만 그리세요. 자, 산 한번 그려보세요. 아니, 이렇게 생겼어요, 산이? 유달산이 이렇게 생겼나? 네. 여러분, 산을 좀 멋있게 그리면 어떻게 그리라고 하냐면 이렇게 그립니다. 이렇게. 이건 뭐냐 하면 모든 산들은 다 다르게 생겼는데 하나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자, 특별히 골짜기를 보면 꼭대기로 갈수록 가파라지나요? 완만해지나요? 가파라지죠. 밑으로 내려가서 어때요? 완만해지죠. 이게 지질학자들한테 항상 궁금했어요. 왜 산들은 꼭대기로 갈수록 가파라지고 밑으로 갈수록 어떻게 완만해질까? 이게 제가 우리 예전에 샌디에고라고 하는 동네 살 때 제가 산 꼭대기 올라가가지고 사진 찍은 겁니다. 여지없어요. 꼭대기로 갈수록 어때요? 가파라지고 내려갈수록 어떻다? 완만해져요. 자, 이러한 그림을 우리가 수학적 표현으로 뭐라 그러냐면, 자,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지수함수. 자, 이제 또 한번 나온 겁니다. 하여간 하루에 한 번씩은 나와, 어려운 거. 여러분, 만약에 과학이나 공학을 하려는 사람이 있으면 이 지수함수가 익숙해지면 너무나 쉬워요. 왜? 수학 공식에 이게 빠지는 게 이제 뭐죠? 이거 수학적으로 표현할 때 지수함수가 빠지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자, 예를 들면 볼링공을 들리잖아, 그죠? 굴리면 처음에 빨리 굴러가죠. 근데 점점 어떻게 돼요? 느려지죠. 왜 느려지죠? 마르바다가 공기의 마찰 때문에. 그죠? 마찰 때문에 줄어들었는데 계속 마찰이 누적되니까 어때요? 줄어드는 거예요. 되셨어요? 풍선을 후 불었다가 말이에요. 팽팽해진 다음에 주둥이를 탁 열면 어때요? 바람이 빨리 빠져나가죠. 빨리 빠져나가는데 그 속도가 어떻게 돼요? 점점점 느려져요. 왜? 압력이 적어지니까. 자, 지수함수라는 건 뭐냐 하면 어떠한 하나의 물리적인 사건의 결과는 지수함수 모양을 보여주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산들을 보면 몽땅 뭐예요? 지수함수. 여러분, 이거 우리가 지질학자들이 실험을 하면 오랜 세월 동안 깎여가지고 이 모습이 안 나와요. 실험을 하면. 우리 다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지금의 지수함수의 산은 언젠가 이 산을 만들 만한 엄청난 격변을 만들어진 다음에 그 모습이 어떻다? 변화가 없다는 거에 동의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니까요. 뭐로 본다? 배운 대로 본다. 여러분 눈이 바뀌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이 이제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핵이라고 하는 유명한 지형학자죠. 이 사람이 얘기한 것처럼 이상적인 경우 지표의 변화와 돌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암상은 시간이 가더라도 변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남아있어서 지형의 모습은 언젠가 처음 형성된 이래로 그 모습이 어떻다? 거의 변화가 없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10년이 지나면 강산이 변한다. 자,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10년 지나도 강산 안 변해요. 유달산 10년 이상 보신 분 안 변해요. 그냥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자, 강들을 보면 실제로 실제 강폭은 현재 강물이 흐르는 폭에서 강폭이 너무 넓어요. 그러니까 오늘날에 일하는 강물로 이 강폭을 못 만들게 돼 있어요. 계산해 보니까 이 강폭을 만들려면은 어느 강이나 지금보다 언젠가 20배 내지 60배의 물이 흘렀어야지 이 강폭을 만드는 거예요.
그때 만들어진 이래로 변화가 있다 없다? 더 이상 안 넓어졌다는 얘기예요. 영상 강의 여러분, 물이 20배 내지 60배 흘렀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노아홍수 후기 그려지세요? 어마어마한 물이 지금 바다 쪽으로 흘러가는 거, 그때 만들어진 이후에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예요. 여기 나온 것처럼 대부분의 골짜기 강폭은 현재 강물이 흐르는 폭에서 너무 넓다. 계산상으로 원래 강폭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뭐라고요? 20배 내지 60배 언제가 흘렀어야 돼요. 지금 강물로 그 강폭 못 만들어요. 머릿속에 그걸 그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어제 세인트 헬렌산 얘기했죠? 네, 화산 폭발, 화산재가 다 덮였는데 이때 화산 폭발이 다 덮여가지고 화산재가 쫙 쌓인 사이에 그 다음에 이제 머드플로우, 이류라는 게 있어요. 진흙이 쓸려 내려가면서 여러분 단번에 여기 깊이 30m에 강폭을 만든 거, 아니, 절벽을 만든 거 아세요? 네, 이게 바로 그거예요. 제가 가서 직접 찍은 겁니다. 저기 여기 한 6번 정도 갔으니까. 여러분 아마 제 이 얘기 안 들었으면 여러분 이거 깎이고 오랜 세월 그랬을 거예요. 단 한 번에.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는 협곡이나 강의 넓이는 이거하고 비교가 안 되거든요. 즉 이거하고 비교가 될 수 없었던 어마어마한 물들이 쓸려 내려간 거예요. 그 이후에 변화가 있다 없다? 여러분 제가 작년에 여기 화산 폭발한 지 35주년에 5주년이라고 해서 여기 또 갔습니다. 안 변했더라고요. 왜? 그런 격변이 일어난 적이 그 이후에 없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 격변의 현장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유년기, 장년기, 노년기. 자, 우리 학생들 다 들었죠? 예? 여러분 이건 저 대학교 들어갈 때부터 틀렸다 그랬어요. 왜? 지질학자들이 1970년부터 이 내용은 틀렸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실험하니까 안 맞아요. 자, 저기 있는 거 맨 위에 있는 거 왼쪽에 유년기라고 써있는 이런 지형이 있어요. 지구상에. 그랜드 캐년 저래요. 그 밑에 있는 지형이 있어요. 이 브라이스 캐년이라는데 저렇게 생겼어요. 그 밑에도 있어요. 납작한 지형. 그런 지형 있어요. 근데 여러분 맨 위에 있게 점점 깎여서 이렇게 된 걸 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널려 있는 걸 어디다 모아왔어요? 똑같이 책에다 모아온 거예요. 지질세표랑 똑같아. 오늘은 난 다 바뀐 거예요. 이 모든 게 뭐예요? 이때 형성된 이래로 변화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 옆에 있는 그림 보세요. 오른쪽에 있는 그림. 맨 위에 강원도, 근데 그 밑에 충청도, 그 밑에 전라도. 여러분 강원도 변해서 전라도 되는 거 아니라니까요. 모두가 다 언제 형성된 이래로 변화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자, 이걸 우리가 침식윤회라 그러는데 이 사람이 얘기한 것처럼 침식윤회로서 예전 지형이 어떻게 지금 지형으로 변화시켰는지 어떤 이론적 가능성도 제공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이건 다 틀렸다는 얘기예요. 근데 아직도 우리 학교에서 배우잖아요. 뭐 때문에? 뭐예요? 따라하겠습니다. 패러다임. 자, 그러면 바다가 낮아지고 육지가 어떻게 올라갔는지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예전에는 대륙이 커다란 하나였는데, 그죠? 초대륙, 판게아. 학생들 다 알아요? 자, 근데 이들이 점점 벌어져가지고 5대행 6대주가 됐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이건 여러분 우리 창조론자나 진화론자나 다 받아들인 내용이에요. 자, 근데 이제 이게 벌어지는데 말이야.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남아메리카하고 아프리카는 어때요? 해안선이 기가 막히게 딱 맞아요. 자, 근데 벌어지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벌어지면 어떻게 되냐 하면, 자, 여기 나오는 것처럼 벌어지는 쪽은 잘 보세요. 벌어지는 쪽은 낮아지고 넓어지게 돼 있어요. 다시 넓어지고 낮아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이 어딜까요? 어디예요? 지금에 바다가 되는 거겠죠. 맞습니까? 자, 그쪽으로 그러니까 뭐가 몰리겠어요? 낮으니까. 중력에서 물이 몰리겠죠.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자, 벌어지는 거는 다 동의해요. 이거는 해안선을 맞춰서 꽉 맞고 서로 옆에 있는 양쪽 대륙의 지층을 연결해도 맞아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화석도 비슷하게 맞는 것 같겠죠. 자, 그러므로 이걸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벌어지는 속도가 문제예요. 자, 지금도 벌어지냐? 지금도 벌어져요. 벌어지는데 어떻게 벌어지냐면 1년에 2cm 내지 빨랐을 땐 약 16cm. 얼마 만에요? 1년에. 아시겠죠? 자, 근데 오늘 이 16cm 빠르니까 5cm로 하겠습니다. 자, 5cm씩 매년 조금씩 바다가 벌어졌다면 지금 바다는 몇 천만 년 걸린 것 같다 만들어지는데,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근데 예전하고 지금하고 벌어지는 속도가 어땠다고요?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동일했다. 자, 동일했다는 가정인 거죠? 맞습니까? 근데 여러분, 최근에 나온 얘기들은 옛날에는 벌어지는 속도가 지금보다 훨씬 빨라야 된다. 여기에 계속 동의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 이 사람이 네이처지에서 이 고돈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이게 뭐냐면, 자, 땅덩어리들이 옛날 과거에 훨씬 빠른 속도로 움직였는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건 증거 때문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증거는 여러분 언제나 빨리 벌어진 거에 동의해요. 단지 우리가 옛날이나 지금이나 속도가 동일했다, 즉 동일과정설의 원리에 지배되어 있기 때문이지, 패러다임 때문이지 실제로 언젠가 빨리 벌어졌다는 게 동의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 이 사람인데, 자, 여기 막 지구 칼라가 막 변하죠, 막 빠르게. 자, 이 사람이 이제 바움가드너라는 사람인데 UCLA 나온 지질학자입니다. 그리고 판구조론 컴퓨터 시뮬레이션의 세계 1인자예요. 사이언스 인 네이처지의 논문을 낸 거예요. 판구조론으로,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근데 그때 결론이 뭐냐면 바다 밑이, 대양이 점점 가속도를 받아서 얼마요? 초당 수미터. 여러분, 이게 이제 시뮬레이션 하면 점점 빨라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들어가는 쪽이 무거워져가지고 점점 당겨가지고 아주 빨라지게 돼 있어요. 초당 수미터라고 하는 가공할 속도로 매우 신속하게 이동되는 모델로 네이처지 사이언스에 논문 채택된 사람입니다. 이러면 여러분, 지금 바다는 아무리 길어도 몇 개월 안에 다 만들어지게 돼 있어요. 저희는 너무 자랑스럽게 이분 저희 교수님이에요. 저희 창조과학 연구소 교수님. 여러분, 다시, 자, 벌어지는 쪽은 어떻게 된다고요? 낮아지고 넓어진다 그랬죠? 맞습니까? 예. 자, 그러니까 여기 나온 것처럼, 자, 벌어지면서 어떻게 됐을까? 위에 지금 제일 위에 있는 게 뭐예요? 노아홍 전기 끝 되셨죠? 후기 때 벌어지면서 어떻게 낮아지고 넓어졌죠? 그러면서 낮아지고 넓어진 쪽으로 어떻게 된 거? 물들이 계속 내려가면서 지금의 지수함수의 산, 넓은 강풍 만들었겠죠? 자, 이걸 우리가 머릿속에 그리는 거예요. 또 재밌는 건 뭐냐 하면, 자, 지구라는 건 여러분 구니까, 자, 저를 보세요. 이쪽이 벌어지고 또 이쪽이 벌어지면 가운데는 어떻게 될까요? 부딪히겠죠? 자, 부딪히는 쪽은 어떻게 될까요? 좁아지고 높아지겠죠? 맞습니까? 자, 대표적인 게 여기에요. 자, 이 인도판하고 아시아판은 부딪히는 거예요. 자, 부딪혀가지고 빵 솟아올랐죠? 자, 오른 게 바로 뭐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히말라야 산맥 티벳 고원 아니에요. 여기 있는 것처럼, 이 그림처럼 아시아판은 남쪽으로, 인도판은 북쪽으로 이동해가지고 솟아오른 게 바로 뭐예요? 히말라야 산맥이에요. 또 여기 나온 것처럼 태평양판하고 남아메리카판이 부딪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솟아오른 산맥이 뭐예요? 예? 안데스 산맥 아니에요, 남아메리카. 근데 거기 가면 다 어떻게 되냐? 지층들이 다 휘어 있어요. 자, 휘인 지층을 뭐라 그러죠, 이걸? 그렇지, 습곡이라 그러는 겁니다. 이게 히말라야 산맥이 다 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 퇴적함을 가져다가 아무리 압력 실험을 해도 휘지 않아요. 다 어떻게 될까요? 부서져 버려요. 일단 단단하고 나서는 여러분 휘지 않아요. 차량놀이 해보셨죠? 차량놀이. 축축할 땐 잘 휘죠. 근데 단단해진 다음에 어떻게 돼요? 어떻게 휘어요? 다 부서지지. 지금 뭐냐면 이거는 단단해지기 직전에 압력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노아 홍수 전기 끝나기도 전에, 아직 지층이 단단해지기 전에 다 휘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이 지질학자 두 분이 실험에 의해서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어떤 물리적 실험을 하더라도 관찰된 습곡, 즉 지층이 휜 것들은 그 지층이 아직 어떻게 되기 전에, 단단하게 굳기 이전에만 가능하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노아 홍수 전기 끝나자 맞아. 네. 여러분, 자, 이게 이제 부딪히는데 재밌는 건 뭐냐면, 히말라야 산맥 올랐겠죠? 그 위에 있던 물들이 어디로 갔겠어요? 자, 인도양으로 빠져나갔겠죠? 빠져나가면서 지수함수사 만들었겠죠? 그 히말라야 산맥 꼭대기 올라가면 여러분 물고기 가속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8,000m 꼭대기에. 예. 네. 이거 이해할 수 없어요. 만만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 우리한테는 어때요? 너무나 쉽죠, 뭐. 예. 네. 여기 나온 것처럼 히말라야 산맥 꼭대기에 조개 하속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안데스 산맥 꼭대기에 여러분 상어 이빨이 왜 있는 거예요? 자, 우리한테 너무나 쉽죠? 바로 뭐예요? 노아 홍수 전기 때 화석 매몰된 거예요.
저착륙 기억나세요? 기억나죠? 예, 그 다음에 아직 단단하기 전에 어떻게 한 거야? 압력을 받은 거야. 그죠? 솟아올랐겠죠? 자, 위에 있던 물들은 어떻게 됐을까? 밑으로, 바다 쪽으로 내려갔겠죠? 그래서 뭘 만든 거예요? 지수하면서 산을 만든 거예요. 여러분, 이거 여러분 끄덕끄덕 하시는데, 이거 지질학자들한테 쉬운 게 아니에요. 지난해 지질학자들한테. 첫 번째, 이 지층이 만들어진 거 이해할 수 없어. 이 어마어마한 지층과 화석. 이 지층들이 휜 습곡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한테 너무나 쉬워. 지수함수산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에게는 어때요? 너무나 쉬운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큰 그림에서 보면 언젠가는 전지구적으로 퇴적작용만 있었고, 아시겠죠? 언젠가는 전지구적으로 뭐예요? 침식작용만. 즉 노아홍수 전기와 뭐예요? 노아홍수 후기 틀 안에서는 정확하게 맞아떨어진다는 겁니다. 자, 우리 2000년에 쓰여진 이 오리지널 마운틴스 산맥의 기원이라는 책은 책 전체에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결론이 언젠가는 지금의 산들은 퇴적작용이 다 끝난 다음에 만들어졌다. 즉 노아홍수 전기 끝난 다음에 침식작용이 전지구적으로 일어났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 다시 우리 노아홍수 시작할 때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여러분, 기품의 샘이 터지는 거 그려지세요? 자, 노아홍수 전기 그려지세요? 됐어요? 예, 여러분 물 빠지는 거 그려지세요? 노아홍수 후기? 자,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때 물이 빠지는데 여러분 지금 제가 얘기한 건 여러분 지구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구 전체, 머릿속에 지구 전체 그리는 거예요. 대륙이 다 물로 다 덮였었는데, 자, 물이 빠져나갈 때 모든 물이 다 빠져나갈 수 있을까? 아니겠죠. 들 올라온 곳은 대륙 가운데 많은 뭐를 만들어 놨을까요? 예? 그죠, 호수를 만들어 놨겠죠. 이런 것들 맞습니까? 여러분, 이 호수들은 안정할까요? 불안정할까요? 불안정하지. 여러분, 댐 만들 때 우리 튼튼하게 쌓는 이유가 뭐예요? 터지지 않게 하려고. 맞습니까? 불안정하죠. 자,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과서 이런 얘기 있죠. 오누이가, 그러니까 네덜란드는 육지가 바다보다 낮잖아요. 둑들이 쫙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 걸어가다가 쫄쫄쫄 물이 흐르는 거야, 그죠? 손가락으로 하고 중어로 막아가지고 마을을 구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저 우리 초등학교 때 바른생활책 2학년 책에 써 있었습니다. 여러분,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손가락으로 안 막혀요. 네. 도망가는 게 수예요. 절대 구하면 안 돼. 그 둑에서 물 나오는 거 보면 도망가야 돼, 빨리. 신고해야지. 손가락으로 안 막혀요. 근데 이거 하나는 맞아요. 이 틈이 점점 벌어지지 않아요. 점점 벌어지자 어느 순간에 어떻다? 와장창 터져요. 자, 이걸 뭐라 그러냐면,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파이프 효과. 파이프 효과라고 그래요. 이 테튼댐이라는 데서 이래가지고 터져가지고 11명이 죽었습니다. 자, 제가 살던 LA 바로 북쪽에 1926년에 샌프란시스 댐이라는 게 건설이 됐는데, 만들고 나니까 말이에요, 이 핀포인트가 발견된 거예요. 가운데서 물이 쫄쫄쫄 흐르는 거예요. 2년 후에 여기를 기점으로 와장창 터져가지고 여러분, 그 시골에 LA 북쪽에 420명 죽었습니다. 자, 이걸 뭐라고요? 파이프 효과입니다. 여러분, 지구상 안에 너무나 많은 캐년, 협곡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그랜드 캐년이에요. 여러분, 그랜드 캐년은 길이가 450km, 깊이가 1.8km, 여러분 너비가 30km. 상상이 되세요? 오셔야 된다니까. 네. 근데 여러분, 그랜드 캐년이 어떻게 형성됐는지 2000년에 지질학자들이 70명 이상이 모여가지고 36편의 논문이 나왔어요. 그때 여러분, 가장 설득력 있던 논문이 뭔지 아세요? 깎이고 나오지도 않았어요. 단 한 번에 만들어진 거 아세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랜드 캐년 동쪽과 북쪽에 있던 두 개의 호수가 있는데, 이건 호수를 두 개 합하면 맥시멈 우리나라 한반도 너비입니다. 이게 넘치거나 격변적 과정으로 이 그랜드 캐년 협곡이 만들어진 걸로 결론난 거 아세요? 지금 여기 그림을 그리면 이거예요. 두 개의 호수가 있었는데, 즉 노아 홍수기 때 육지는 올라가 바다 내려갔죠? 근데 들 올라갔는데 뭐로 남아 있었겠어요? 호수로 남아 있었겠죠? 그 북쪽에 있는 호수가 동쪽에 있는 호수가 먼저 터지고 연달아 북쪽에 있는 호수가 터져가지고 그랜드 캐년이 됐다라는 것이, 이게 결론 난 거예요. 네. 여러분, 그런데도 아직 우리는, 많은 사람들은 그랜드 캐년 가면 어떡하는지 아세요? 오랜 세월 동안 깎이고 골짜기를 보면서 어떻게 그래요? 깎이고
그건 다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터진 이후에 그 모습이 변화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여러분. 네, 우린 그 모습을 보는 거예요. 자, 우리 이런 적도 있어요. 여기 우리 글랜 캐년 댐이라고 이제 그랜드 캐년 직접 근처에 있는 우리나라 말로 소양강 댐입니다. 자, 여기가 여러분 비 한 방울 안 왔는데 하여간 눈이 갑자기 락산에서 눈이 너무나 갑자기 녹아가지고 6월 달에 이 댐이 만들어진 이게 처음으로 넘치려고 그런 거예요. 왜? 넘치려고 그럴 때 이때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던 비상구를 열었어요. 넘치려고 그러니까. 이때 여러분 1분이 안 돼가지고 40m 되는 기반함이 날아가 버린 거 아세요? 예? 바로 이겁니다. 예. 여기 나온 것처럼 락산에서 눈이 녹아서 범람해서 12m 되는 배수구를 열었는데 열자마자 1분도 안 돼서 40m 되는 기반함, 그래서 40m 굉장히 큰 거죠. 날아가 버린 거예요. 자, 이걸 뭐라고요? 파이프 효과. 그랜드 캐년 뒤에 있던 호수들이 계속 압력을 줬겠죠. 그러다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와장창.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여러분, 그랜드 캐년 시간이 아니에요. 노아홍 후기 그때 만들어지고 모습이 변했다 안 변했다? 변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 재밌는 건 뭐냐면, 자, 지금 바다가 점점 넓어지잖아요, 그죠? 자, 넓어지면서 갈라지면서 그 사이에서 뭐가 나오냐면 용암이 나오게 돼 있어요. 용암. 자, 용암이 나와가지고 바다를 다 메꿉니다. 그래서 지금 바다 밑바닥은 100% 뭐냐면 용암으로 돼 있어요. 우리 제주도에 나온 현무암 용암이죠. 자, 이 얘기는 노아홍 후기 때 바닷물의 온도가 어땠다? 예? 따뜻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맞습니까? 자,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노아홍 후기 때 물이 감하는 과정이 두 개가 써 있는데, 하나는 물이 땅에서부터 어떻게 했다? 물러갔다. 즉 바다가 낮아졌다는 얘기죠. 근데 다른 하나가 바로 뭐냐면,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따뜻한 바닷물 때문에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뭐가 일어났다? 예? 증발이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이 두 가지가 써 있는 건 너무 재미있는 얘기입니다. 이때 물이 뭐 펄펄 끓진 않아요. 왜냐하면 바닷물 양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가 대부분 예측을 하면 한 30도 정도로 보입니다. 30도면 뭐 별로 안 뜨겁잖아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 올해가 엘니뇨라 그러죠. 엘니뇨. 그래서 캘리포니아, 사실 북쪽 캘리포니아는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자, 근데 엘니뇨 때, 우리 1998년도 때 우리 캘리포니아 앞바다의 온도가 얼마나 높았냐면, 자, 지금이 바닷물 전체 수온의 온도는 평균 약 5도 정도 됩니다. 자, 근데 그때 캘리포니아 앞바다 물의 온도가 0.7도 높았어요. 0.7도 높았는데도 증발이 많이 일어났잖아요. 자, 그럼 이때 어땠을까요? 노아홍 후기 때 어마어마한 증발이 일어났겠죠. 근데 뭐라고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바람으로 감했다라는 얘기. 이 두 가지가 기록된 얘기는 너무 재밌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가 좋았다고요? 제가 목포 오니까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바다하고 이 경관을 이뤄가지고. 근데 하나 아셔야 돼요. 아무리 아름다워도 이건 처음 모습이다 아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좋은 모습 남겨줬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좋은 모습 하나도 안 남겨놓으면, 와, 진짜 좋았다는데 어떻게 얼마나 좋은 거야, 상상하지 못할까 봐. 근데 우리는 여기가 멋있으면 멋있을수록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어떻게? 와, 진짜 좋았다는데 이거보다 얼마나 멋있는 거야. 여기서 너무 기쁠 때 있죠? 기쁠 때는 하나 하면 돼. 진짜 기쁠 때 얼마나 기쁜 거야. 숨 넘어가는 거 아니야? 여러분, 우리 지금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언제가 좋았다? 우린 여러분, 그랜드 캐년뿐만 아니라 목포에서도 뭘 보는지 아세요? 심판의 현장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기쁜 건 바로 뭐예요? 우리 안에 누가 계시니까. 여러분,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하나님,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낼 때 죽을 줄 알고 보냈죠. 저도 딸이 있지만 우리 딸애가 감기만 들어도 말이에요, 내가 들었으면 하더라고요. 우리 큰애가 이렇게 말을 할 때마다 여기 이렇게 소리가 난대요.
저는 경험만 보지 않았는데 소리 난다 그러니까 내가 소리 나는 게 나아. 그죠? 여러분, 아들 보내는 게 더 힘들어요. 근데 예스한 거예요, 그 아들이. 아들 보내가지고 우리 어떻게 살리신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모든 거 안 주겠어요? 만약에 어느 딸이 있는데 말이야, 딸이 콩팥이 하나가 필요한 거야. 그래가지고 누가 줬어요? 엄마가 준 거예요, 콩팥. 그래서 살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귀한 거예요? 아니면 귀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예? 전자의 후자예요. 십자가에서 다시 질문이 어려운가? 제가부터.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귀한 거예요? 아니면 귀하기 때문에 돌아가신 거예요? 귀하기 때문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귀하다는 걸, 이만큼 너가 귀하다는 걸 확증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살렸는데 우리 가만 놔두겠어요? 아니, 딸이 콩팥이 필요하고 콩팥 줘가지고 애 살렸어. 여러분, 그 딸은 아무도 못 건드려. 누가 건들기만 하면 가서 뭐라 그랬을까요? 야, 너 내가 얘 어떻게 살렸는데. 무슨 얘기 알아요, 여러분? 내가 아들까지 살렸는데, 우리. 여러분, 그분 우리 안에 있어요? 그분 있으면 여러분, 아무도 못 건듭니다. 이게 우리 살면서요, 감격이에요. 아들 보내줘까지 살린 우리, 그 복종하신 예수님. 여러분, 그분 말씀이 있는 게 바로 뭐죠? 어디예요?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 손에 이 성경 있는 건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신기하고 놀라운 겁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여러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한테 쓰는 걸 맡겼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쓰는 과정을 어떻게 했다? 참견하셨다, 안 하셨다? 하신 거예요. 꼭 써야 될 것과 꼭 맞는 얘기만 쓰도록. 그러므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바로 이 책, 우리 손에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한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손에 성경이 있습니다. 성경이 왔을 때 우리 라이프, 인생이 진짜 시작되는 겁니다.